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서 많이 다루는 통증에 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만성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의원이나 의원을 찾으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이 통증 환자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통증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3에서 한 6개월 정도 이상 통증이 지속이 되고 잘 낫지 않는 통증을 우리가 만성 통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만성 통증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통증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오랜 시간 고통을 받으시게 되고 여러 의원이나 병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저런 치료들을 받아보시지만 계속적으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만성 통증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성 통증이 발생을 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성 통증이 우리 몸에 생기게 되면 근력이 약화되고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2차적으로 다른 부위의 통증을 유발을 하고 통증을 더 심하게 합니다. 자,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손목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손목을 다쳤습니다. 손목을 다치게 돼서 손목이 아픈 상태가 되면 몸에서는 이 손목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팔 부위라던가 손가락 부위에 근육이 경직이 되고 이제 경화가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화가 된 이후에는 이 근육의 경련이라던가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손목과 관련된 손가락이라든지 팔의 기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점차적으로 이 근력도 약해지게 되는데요. 근력이 약해지게 되면 예전처럼 우리가 원활한 어떤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사람이 어떤 짜증이라던가 좌절감, 그리고 이제 무기력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뇌에 전달이 돼서 이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근력이 약화가 되면 이 손목만이 아니고 그 연관된 부위들, 뭐 손가락이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어깨에도 영향을 주어서 2차적인 통증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만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일어나는 일로 첫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 것은 만성 통증이 발생한 부위와 그 연관 부위에 근력의 저하와 기능의 저하가 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2차적인 통증을 또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만성 통증이 나타났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교감신경이 흥분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계속 내가 어디가 아프기 때문에 항상 신경이 곤두서 있게 됩니다. 이 신경이 곤두선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제 교감신경이 흥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감신경은 우리가 옛날부터 뭐 사냥을 하거나 싸움을 하거나 이렇게 이제 생명에 지장이 있는 일이 있을 때 흥분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흥분을 하면 뇌와 심장 쪽으로 피가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지 말단 부위, 뭐 손이나 발이나 다리 이런 데로는 혈액이 잘 흘러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성 통증의 부위가 뭐 손목이나 손가락 이런 부위라면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된 상태가 되면 손끝으로 제대로 혈액이 흘러가지 못해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저하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통증이 잘 낫지 않고 더 만성화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만성 통증이 계속 생기게 되면 통각의 과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통각의 과민 현상이라는 것은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인데요. 통각 과민에는 이 말초, 그러니까 이제 통증이 발생한 부위에 해당하는 그 부위의 통각이 과민해지는 것이 있고, 또 이제 중추라고 해서 척수나 뇌에 영향을 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통각이 과민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이 통증이 계속되면 이 통각이 예민해져서 작은 통증도 더 크게 느끼게 되고 통증을 자주 느끼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뭐 분노라던가 좌절감 같은 것들이 생기면서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보통 복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게 되면 이자에 따라서 계속 돈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참 슬프게도 이 통증도 발생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이자가 붙는 것처럼 통증이 늘어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결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만성 통증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4가지 정도 방법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이게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통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원인점을 해결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발목이 아프다고 했을 때 단순히 인대나 근육의 문제라면 그것만 치료를 해주고 휴식을 취하면 되겠지만 뭐 발목과 무릎의 균형 문제 때문에 발목 통증이 오는 경우도 있고 허리에서 내려오는 신경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만성 통증 치료의 1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연관된 부위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연관된 부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연관된 부위가 안 좋아지면서 2차적인 통증을 유발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이 테니스 엘보, 그러니까 팔꿈치가 아플 때 우리가 보통 팔꿈치만 치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임상에서 치료를 해보게 되면 이 팔꿈치와 연관된 부위들, 뭐 이제 가슴 근육, 그 다음에 이제 등 근육, 그리고 경추 부위, 그리고 손이라던가 팔 부위도 같이 치료를 해줘야지만 좋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꿈치를 움직일 때 같이 사용을 하게 되는 근육들,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영향을 주는 근육들에도 문제가 생겼을 수 있기가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통증 부위와 연관된 부위들, 그리고 연결된 척추 부위들, 이 척추 부위에서 나오는 신경들이 또 이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연관된 부위들을 같이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자율신경과 뇌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자율신경과 뇌를 건강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집에서 스스로 실천하실 수도 있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의료기관이나 다른 곳에서 받으실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실천하실 수 있는 거는 규칙적인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시고, 그리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게 되면 자율신경계통이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도 자율신경과 뇌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것 중에서 우리가 요새 최근에 많이 연구된 것이 이게 유산균을 많이 섭취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주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면서 뇌가 또 건강해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섭취를 하시는 것도 자율신경과 뇌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밖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뭐 우리가 명상을 한다던가 요가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을 건강하게 만들고 뇌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고요. 또 이것 외에도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침이나 뜸 치료, 그리고 한약 치료 이런 것들도 자율신경과 뇌 기능 개선에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율신경과 뇌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만성 통증 치료에는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진통제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진통제는 통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통증 환자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진통제는 오래 복용하게 되면 내성이 생기게 되고 효능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진통제에는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장기간 진통제를 먹어서 통증을 더 만성화시키는 것은 피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통증의 원인과 그 연관된 부분들을 개선을 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만성 통증을 치료를 한다면 만성 통증도 반드시 나을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은 치료를 포기하지 마시고 본인에게 맞는 치료 방법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만성 통증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만성 통증이 발생했을 때 몸에서 발생하는 일들과 그리고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항상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